국민연금 올해 코스피 1조 팔았다. 시장이 급락하는데 소방수로 나서야 할 연기금이 불을 지르고 있다. 최근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연초 코스피가 200포인트가량 밀리는 부진을 보이는 가운데 연기금이 벌써 1조 원 수준의 순매도에 나서자 이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년째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아온 연기금이 연초 매도 규모를 키우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11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 기간 국내 기관 투자자는 총 6조 9,655억 원의 순매도에 나섰다. 외국인이 2조 2,219억 원, 개인이 4조 7,650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국내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연기금의 순매도 규모는 은행 2조 6,726억 원, 금융투자 2조 3,342억 원, 다음으로 컸다. 특히 올해 들어 전날까지 15거래일 가운데 전날 하루를 제외한 14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내다파는 모습이다.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로 1,526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어 삼성 SDI 762억 원, 현대모비스 724억 원, SK이노베이션 721억 원, 포스코홀딩스 654억 원 순이었다. 통상 투자 주체에서 연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지칭한다. 국민연금의 운용자산 규모는 968조 원 수준으로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다른 4대 공적연금의 운용 규모를 보면 사학연금은 20조 원, 공무원연금의 운용자산은 15조 원, 군인연금은 4조 원대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폭락장이 펼쳐지자 국내 주식을 대량 매입했다.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불과 3개월 동안 5조 785억 원어치의 주식을 폭풍 매수했다. 그해 2월 중순 2200선 중반이던 코스피가 한 달 만에 1400선 초반까지 밀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해 1월 코스피가 3266.23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는 강세장이 나타나면서 국민연금도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 중이다. 연도별 순매도 규모를 보면 지난 2020년 한 해 기준으로는 2조 8135억 원, 지난 2021년 24조 1439억 원, 지난 2022년 2조 7488억 원, 지난해 2조 9468억 원이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미 1조 원가량의 순매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컸다. 낮은 가격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한 국내 주식의 주가가 크게 오르자 국민연금의 전체 포트폴리오 가운데 국내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이 오면서 기계적으로 팔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자산 가운데 국내 주식의 비중은 13.2%로 지난해 말 목표치인 15.9%와 올해 말 목표치인 15.4%를 이미 크게 밑돌고 있다. 팔기 싫은데도 규정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팔만한 이유가 있어서 팔고 있다는 의미다. 강대석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연기금의 순매도세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이미 3년 반 이상 진행되며 39조 원에 육박하는 순매도가 나왔다는 점이나 주요 연기금들의 국내 주식 비중이 포트폴리오 목표 비중을 하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면서 일단은 적어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낮은 업종들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 순매도 국면에서 누적 순매도 강도가 강했거나 주가가 부진해 이익 실현 욕구가 낮은 방어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달라진 오너십이 주목받고 있다. 음반, 가수 제작에 집중하던 최대 주주들이 직접 자사주를 매입해 책임 경영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다. 23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3거래일 동안 46만 1940주를 주당 4만 3305원에 장내 매수했다. 양 프로듀서의 지분율은 16.8%에서 19.3%로 상승했다. 양 프로듀서의 장내 매수는 2011년 11월 코스닥 상장 이후 처음이다. 주식 매입 자금은 보유 주식 125만여 주를 맡기고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주식담보대출도 상장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자사주 매입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YG엔터는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올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과 회사의 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YG엔터가 걸그룹 블랙핑크의 솔로 활동 재계약 불발 이후 실적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사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 필요한 것은 시간 대신 내공을 입증할 필요, 삼성 피해가기 힘든 24년 감익, 교보 등의 기업 분석 리포트를 발간하며 목표 주가를 56,000원까지 하향 조정했다. 임수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4년은 YG엔터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전망이라며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블랙핑크의 단체 재계약은 성공의 불행 중 다행이나 이들의 2024년 단체 활동 여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워 실적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JYP&도 최근 주가가 하락하자 최대 주주이자 최고 운영 책임자 COO인 박진영 프로듀서가 5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주당 10만 원을 유지했던 주가가 8만 원 수준까지 급락하자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지분율은 15.22%에서 15.37%로 늘어났다. 이번 장내 매수로 지난해 11월 박 프로듀서가 유튜버 슈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에 출연해 저한테 여윳돈만 있으면 무조건 저희 회사 주식을 산다 라고 했던 발언도 주목받았다. 그는 지금부터 1년 동안 계속 떨어질 수도 있지만 1년 뒤를 보는 게 아니라 3년 뒤, 5년 뒤를 보고 사고 싶다고 말하는 것 이라면서 저희 회사의 체계, 팀원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K-팝 상장사들은 프로듀서 출신이 최대 주주이지만 대부분 경영에 깊게 관여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상장 엔터사 가운데 FNC 엔터테인먼트만 최대 주주인 한성호 프로듀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K-팝 상장사의 수장들은 주주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난도 받아왔다. SM의 전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개인 회사로 논란을 빚었던 라이크 기획의 외주기획료, 인쇄 명목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받았고, FNC 엔터의 한성호 대표는 2015년 방송인 유재석을 영입하기 전 주식 100만 주를 블록딜 형식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매각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증권업계는 국내 엔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면서 엔터사의 수장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K-팝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서고 외국인의 지분율이 40%에 육박하면서 수장들이 직접 미래 기업 가치와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라이크 기획 논란에서 시작해 결국 경영권 분쟁 끝에 SM을 떠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사례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이제는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YG엔터는 양 프로듀서의 장래 매수에 대해 책임 경영을 넘어서 직접 선봉에 서서 새로운 판을 짠다고 표현했다. YG엔터 관계자는 국내외 오디션을 통해 글로벌 신인을 발굴, 육성해 올해 안에 한 팀 이상의 신인 그룹을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어 올해 아티스트의 다양한 활동 및 글로벌 마켓 공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이러한 의지와 노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과 인공지능, AI 분야를 둘러싼 투자 열기를 등에 업고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증시는 이번 주 테슬라, IBM 등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도 앞둬 당분간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내 주가는 연초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국 증시와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거래 승인 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38.01포인트, 0.36% 오른 38,001.8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2% 상승한 4,850.43에 거래를 마쳐 직전 거래일인 19일에 이어 이 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는 0.32% 오른 15,360.29에 장을 마쳤다. 미국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중동 정세 위기감에 지난주 초상승세가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오는 3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업무 중단, 리스크가 줄고 AI 산업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시장의 관심사는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테슬라와 IBM, AI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랩리서치 인텔 등으로 집중되고 있다. 강재구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대만 TSMC의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관련 기업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 국가들의 증시도 상승했다.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는 전장보다 0.77% 오른 16,683.36,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0.35% 오른 7,487.71을 기록했다. 일본 니케이 225 평균주가, 니케이 지수, 도 전날인 22일 전장보다 1.62% 오른 36,546.95선에 마감하며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버블 경제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